현명한 주부는 한남체인을 찾습니다. 한남체인 제공입니다. 캐슬린 다나반 신임 뉴저지 버겐카운티장이 9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8일 연방 하원의원이 지역 주민의 총에 맞아 쓰러지고 연방 판사를 포함해 6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10일 대동연회장에서 새 시무식과 함께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캐슬린 다나반 신임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이 9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30여 명의 한인들 및 900여 명의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린 취임식 행사 장면을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슬린 다나반 신임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이 9일 뉴저지 테테보로에 위치한 테크니컬 고등학교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다나반 신임 버겐 카운티장은 취임사를 통해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민족계들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카운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all of you in the next 4 years in Bergen County government. We're all in this together and I salute all of you and I thank you. 이날 취임식에는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과 스티브 로스먼 연방 하원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다나반 신임 버겐 카운티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her on behalf of all of our residents, and certainly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as a member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o monitor what is happening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 have been doing in strong support of South Korea. I've known Kathy for more than 25 years. We started out as young lawyers together, and then we entered into public service. She's a friend of mine. She happens to be a Republican. I happen to be a Democrat. But we're friends. We've raised children together here in Bergen County. 취임식장에는 30여 명의 한인들도 참여해 신임 버겐 카운티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 유권자들이 시행정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이 되는가. 시민권을 타고 나면은 그다음에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이 미국에서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이양됐습니다. 그동안에 한인 사회에서 정치력을 신장해서 많은 분들이 공화당 정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한인 사회가 정치력을 신장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인들이 이 정치적으로 이 참여를 많이 해서 균형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이 미국 생활에 살아나가는데 큰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정치적으로 참여했을 때만이 우리가 참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먼저 왔던 이민자들이 자기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함께함으로 많은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 한인들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함께할 때에 우리 한인들한테 많은 기회와 혜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된 그 executive 디렉터가 버겐 카운티 한국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됐다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더라고요. 좋은 거죠. 예, 좋은 날입니다.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한인들을 포함해 다양한 커뮤니티 출신의 인재들로 추가 행정부 임원들을 구성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장에는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의 양아들도 자리를 함께해 다나반 카운티장과 함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식에 참여했습니다. She's my mother. I love her, and she's going to do really good at what she does, and I know she will.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지난 1988년 버겐 카운티 클럭에 처음 당선된 후 5선에 성공해 20여 년간 카운티 클럭으로 재임해왔으며 지난해 말 치러진 일반 선거에서 카운티장에 당선돼 임기 5년의 행정장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석이 된 버겐 카운티 클럭 자리에는 엘리자베스 랜달 뉴저지 공공요금이사회 커미셔너가 임명돼 올가을까지 다나반 카운티장의 잔여 임기를 마칠 예정이며 이후 선거를 통해 5년 임기의 클럭에 도전하게 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10일 대동연회장에서 새 시무식과 함께 조셉 클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10일 오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새 신년 하례식과 함께 조셉 클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을 초청해 특별 강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그 통일 의지를 더욱 굳히고 또 이제 우리 남은 임기를 더 잘 하기 위해서 서로가 결단하고 또 서로가 이 통일의 그 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을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임을 가졌고, 특별 강의 시간에는 조셉 클라울리 연방하원의원이 강사로 초청되어 최근 북한의 도발 사태 및 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평화적으로 대처해 나가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조셉 클라울리 의원은 또한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 또한 한국과 미국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시무식에서는 김영목 뉴욕 총영사가 평통 총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이 대통령을 대신해 회원들에게 의장 공로패와 함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통일기구입니다. 최근 뉴욕 평통은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전과 함께 한미 FTA의 긍정적인 발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8일 애리조나주 투싼의 쇼핑센터에서 총기를 난사한 제리드 리 로프너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게브리엘 기퍼즈 민주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을 겨냥한 이유로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기퍼즈 의원 지역구 사람들 중에 문맹률이 높다는 점에 불만을 터뜨린 대목과 점점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한 점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중남미 이민자들을 가리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반이민 정책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고 기퍼즈 의원은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애리조나주의 총기 소유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제러드 리 러프너가 사건 이전에 수상한 행동을 보였는데도 어떻게 총기 소유가 허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희생자인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 또한 예전부터 총기 소유를 지지해왔다는 사실도 소개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9일자 기사에서 용의자 러프너가 지난 2007년 마약용품 소지 경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또한 연방정부에 대한 비판과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 대한 자신의 관심 등을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수년 전부터 경찰을 주목받아왔는데도 애리조나 투싼에서 구경 9mm짜리 반자동 권총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애리조나주는 더 나아가 21세 이상일 경우 특별 허가 없이 총기를 갖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방정부가 무기 구입 시 구입자 관련 정보를 철저히 살펴보도록 했는데도 애리조나는 자기 주에서 제조 보유되고 있는 무기에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면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눈폭풍과 얼음폭풍이 9일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남부 지역을 휩쓸어 곳곳이 정전되고 도로 교통 대란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델타 항공의 비행기 운항이 1,400여 편이 취소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 남부에서 북엘레바마에 이르기까지 이들 지역에선 보기 드물게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기승을 부려 비행편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또 텍사스 북부와 동부, 남부 캐롤라이나주에 걸쳐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빙우띠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정보회사 아큐웨더는 덧붙였습니다. 당시 눈폭풍은 북상해 뉴욕과 보스턴을 강타했었는데 이번에도 애틀랜타를 거쳐 북상해 다음 주 중반까지는 뉴욕과 뉴잉글랜드에 또 한 차례 타격을 안길 수 있으며 게다가 중부와 서부를 얼어붙게 하고 동쪽으로 이동 중인 다른 눈폭풍까지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0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대만의 무기 판매와의 중국 첨단 무기 개발 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나 서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량광래 중국 국방부장은 방중 이틀째를 맞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이날 오전 베이징 바이다러우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군사 현안과 국제 정세 및 지역 안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량 국방부장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게 중국의 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월 미 국방부가 대만에 미화 64억 달러 상당의 첨단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과의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당시 예정됐던 게이츠 장관의 방중도 연기했습니다.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요청했다고 브라질 언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따라 100억 헤알 약 58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36대 신형 전투기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놓고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과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NG, 미국 보잉사의 FA-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날 호세프 대통령을 만난 뒤 FA-18 슈퍼 호넷이 그리펜 엔진이나 라팔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면서 브라질 정부가 슈퍼 호넷을 선택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국방 지출 법안이 국방부의 태양 전지판 구매 시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계 최대의 태양 전지판 생산국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파열음이 일 전망입니다. 10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따르면 미 상하 양원은 최근 레임덕 시즌이 끝날 무렵 국방 지출 법안을 서둘러 개정하면서 미 국방부의 중국산 태양 전지판 구매를 막는 조항을 명시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는 다음 주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태양 전지판 1위 생산국인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금융기관의 계좌 폐쇄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며 활동 본거지를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국에 머물고 있는 어산지는 10일 발행된 트리뷴 드 주네브와 24시 등 스위스의 프랑스어판 일간지 두 곳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산지는 압력이 강해질수록 나의 결의는 더욱 굳어지지만 재정적 측면은 다른 문제라며 외교 전문을 공개한 이후 일주일에 계좌 폐쇄 등으로 62만 2천 달러에 달하는 돈을 잃고 있는데 활동을 계속하려면 그 돈을 다시 되찾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금융기관의 주택 압류 절차에 대해 잇따라 조사를 하면서 주택 압류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침체돼 있는 미 부동산 시장의 회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9일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은 최근 수개월째 금융기관들의 주택 압류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조사 중입니다. 모기지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대출자들에 대해 적절한 서류를 갖춰 주택 압류를 진행하는지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할 방침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주택 압류는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 압류 건수는 전월 대비 21%나 줄어 최근 5년 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하버드 대학 등이 미국에서 방대한 디지털 공공도서관 구축에 나선다고 뉴욕타임즈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하버드대 소재 버크먼 인터넷 사회센터는 미국 내 대학과 공공도서관 등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미국 디지털 공공도서관 구축 프로젝트를 출범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과 의회 도서관 등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소장 자료를 연계하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로버트 단튼 하버드대 도서관장은 미국의 문화자산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대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공공도서관 구축 계획에는 IT 기업 구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은 지난 2004년 도서 디지털화 작업인 구글북스를 통해 절판 도서 등 1,500만 권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이번 민관 공동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비영리 부문에서 구글북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버크먼 센터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면서 784억 달러를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준의 국고 귀속 규모는 1914년 연준이 출범한 후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연준의 지난해 순이익은 809억 달러로 전년에 534억 달러에 비해 51.5% 증가했으며 재무부에 넘긴 국고 귀속금 784억 달러는 전년에 474억 달러에 비해 65.4% 늘었습니다.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생긴 수익 가운데 각종 경비와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연준의 국고 귀속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수습과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와 각종 모기지 채권을 적극 매입한 결과로 보유 채권의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유전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로 송유관이 폐쇄됨에 따라 유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탭을 운용하는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서비스사는 제1펌프장의 파이프에서 원유 유출이 발생했으며 10배럴 정도의 기름이 유출됐지만 대부분 수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아직도 사고의 원인이나 정확한 유출량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스 대학의 에너지 전문가인 에이미 마이어스 제프 교수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는 이미 유가가 배럴당 $100 선으로 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송유 중단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즉각적인 가격 상승의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미국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략에 나섭니다. 폭스바겐은 오는 2018년까지 미국 시장의 연간 판매량을 현재 3배가 넘는 80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통적인 차종 비틀이 인기를 끌 때인 1970년대만 해도 미국 시장 연간 판매가 57만 대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차츰 아시아 업체에 밀리면서 지난해는 25만 7천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폭스바겐은 디트로이트 국제 오토쇼에서 이날 중형 세단 파삿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폭스바겐 미국 법인 관계자는 신형 파삿은 토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 포드 퓨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주요 공략층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1000개 이상의 단어를 기억하는 개가 등장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생후 6년 6개월인 체이서라는 이름의 이 암컷 보더콜리는 지금까지 장난감 이름 1022개를 익혀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를 공동 진행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워포드 칼리지의 앨리스턴 리드 심리학과 교수는 체이서가 더 많은 이름들을 익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각적인 제약에 따라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체이서는 앞서 독일의 연구진들이 진행한 연구에서 단어 200개가량을 익혀 지난 2004년 학술지 사이언스에 논문이 게재됐던 또 다른 개 리코를 지능적인 면에서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TB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인 단체장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주 한인봉제협회는 올해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노동법 준수 등 봉제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 역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남가주의 한인이 운영하는 봉제업소는 10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회원사는 300여 개. 한인봉제협회는 회원사들을 위해 사업 추진 설명회와 강사를 초빙한 경영 노하우, 노동법 준수를 위한 봉제업주들의 준법정신 강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2대 신임 회장으로 연임된 김성기 회장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법 EDD나 이제 어떤 계몽 차원에서 우리가 업소에 필요한 것들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카로샤도 오고 EDD도 오고 또 노동청에서도 나오고 그런 세미나가 연 1회에서 2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들 잘 알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계몽하고 선전하고 새로운 법이 생기면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또 직원들과 회원사 가족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도 재개할 계획으로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인 봉제업주들의 경영 마인드도 변화가 필요하며 종업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도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봉제업계는 원청업체인 의류업체와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AB 633 법안인 원청업체 연대 책임법으로 인한 양 협회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두 협회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제업계는 그동안 봉제업소들 간의 무리한 가격 경쟁과 인건비 인상 등이 일부 봉제업체들에게 재정 부담으로 다가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류업체들이 현지 생산보다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생산 수입하면서 일거리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들어 소규모 의류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며 LA 현지 생산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메스틱하는 분들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쪽에서 저가나 고급이나 어떤 쪽으로든지 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반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주 한인봉제협회는 한미 FTA 비준이 시행되면 이후 관세 혜택 소재들로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며 봉제업계 전성기를 예고했습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인 테니스협회 테니스 학교가 개강했습니다. 테니스 학교는 오는 5월 13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중상급자를 위한 모교반과 초중급자를 위한 금요반 등 총 10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1일 스포츠 영화 시리즈를 주제로 2011년 한국 영화의 밤을 개최합니다. 개막 작품으로는 맨발로 축구하는 동티모르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과정을 그린 맨발의 꿈이 상영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예진꽃 예술원에서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하면서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신년 꽃꽂이 시리즈 특강을 실시합니다. 새해 꽃꽂이, 작품 꽃꽂이, 부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37년 전통의 모피의 명가 대호 모피가 2010-2011 겨울을 맞아 새롭고 다양한 신상품으로 오는 1월 16일까지 뉴욕 뉴저지 필라 각 매장에서 동시에 대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모피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욕 브롱스 한인노인회는 신묘년 설날을 맞이해 지역 노인들에게 떡국 점심 초대 행사를 개최합니다.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베드포드파크 장로교회 친교실에서 개최됩니다. 큰 명절인 설에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알재단에서 1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서구 유럽의 미술 중세 르네상스에 대해 아트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현재 뉴욕 프렛 인스티튜트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변경희 박사에게 20주 동안 서양 미술의 전통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뉴욕 윌리엄스버그는 덤보와 함께 브루클린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로 꼽힙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이주해 오면서 생겨나 다양한 문화가 융합돼 있고 신진 예술가들의 갤러리와 작업실도 등장했습니다. 건물마다 그려진 그래피티를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1월 10일인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31도, 밤 최저 기온 20도로 영하권의 체감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지는 11일인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밤 최저 기온 27도를 기록하며 밤 기온이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12일은 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뉴욕의 그랜리 타운의회가 공공장소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의 금연을 법제화해 한인사회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랜리에게서는 길거리에서 얘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보면 간접 흡연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말 담배 연기가 자욱한 뉴욕주 애틀란틱시티 한 카지노에서는 25년간 일해온 한 남자가
카지노의 간접 흡연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면서 카지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상금으로 450만 달러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지노에서 흡연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결코 돈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2005년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폐암에 걸린 사실을 알았으며 오른쪽 폐의 3분의 1을 제거했고 그 이듬해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이 남자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애틀랜틱 시티의 모든 카지노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운동을 벌였으나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일부 카지노에서는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줄어든 고객을 다른 카지노에 더 빼앗길 것을 우려해 현재 애틀랜틱 시티 카지노의 25% 정도는 아직까지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뉴욕시의 경우 공원과 해변가 등 공공장소에서는 금연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30여 분 동안의 간접 흡연만으로도 혈전에 걸릴 위험성이 크게 높으며 천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더 잦은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야외에서 흡연자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대기오염에서 발견되는 독성 물질보다 50배나 강한 독성 물질을 들이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담배꽁초의 경우 독성이 많고 부패되는 데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며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해변가 쓰레기의 75%가 담배꽁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시사 잡지인 USA Today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간접 흡연으로 인해 질병을 겪는 사람들은 매년 수백만 명이 되고 있으며 이들 중 6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이 전 세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사망에 미치는 큰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금연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한인들의 경우 올 한 해 동안 금연을 생활해 나감으로써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법률 정보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테넌트는 렌트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랜로드는 밀린 렌트비 때문에 빌딩 모기지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테넌트가 리스를 깨고 그냥 나오시게 되면 랜로드는 밀린 렌트비뿐만 아니고 리스 잔여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렌트비를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가능하다면 랜로드와 테넌트가 협상을 통해서 리스 해약을 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문서로 하셔야 됩니다. 이 문서는 리스 서렌더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랜로드와 테넌트의 이름이 분명히 명시돼야 되고 만약에 퍼스널 개런티 하셨다면 그거 역시 명시돼야 되고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 협상 내용이 이행됨으로써 리스에 근거한 랜로드와 테넌트 간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이걸로 종결된다는 것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0일 월요일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